문재인 정권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들한테 참 저승사자인 것처럼 몹쓸 짓을 많이 했다, 이런 비판을 듣는데, 알고 보니 승인 점수를 조작을 한 혐의가 있다, 뭐 이래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유독 TV조선하고 채널A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승인 점수를 밑돌게 조작을 자꾸만 했던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다, 이제 감사원이. 그래서 감사원이 발견한 내용을 검찰에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다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TV조선 채널A를 깝깝하게 했던 그 심사를 했던 지난 2020년, 지금부터 2년 전, 그때 이 심사를 담당했던 방송통신위원들 집,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뭐 이번에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2020년 당시에 그 위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또는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보낸 메시지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2020년 4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TV조선의 방통위는 653.39점을 주었는데, 그때 합격 커트라인이 650점입니다. 650이 커트라인. 근데 653을 줬으니까 뭐 잘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락이 있습니다. 과락. 분야별로 또 기준 점수가 다 있는데 그중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이게 커트라인이 105점입니다. 그런데 이 커트라인에 불과 0.85가 모자란 104.15 점수를 준 겁니다. 야, 방송의 공적 책임을 어떻게 하는 게 공적 책임이야? 공정성을 어떻게 하는 게 공정성이지? 물론 거기 나름대로 그걸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그 점수를 주는 과목들 중에서 야, 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지 하고 가장 애매모호한 것이 바로 공정성 평가입니다. 공적 책임, 공적 책임. 그러니까 뭐 이 재난 방송이라든지 뭐 환경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편성을 얼마만큼 했는가, 아마 뭐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기본적인 아마 비율은 거의 얼추 다 맞춰갈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방통위원들이 객관적인 지표 위에 플러스 알파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는 뭐 그런 이제 이 스팬이 좀 있을 텐데 참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다가 과락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제 8월 초에 그때 당시 심사위원들을 조사를 했고 점수 조작 정황이 있다. 이제 그래서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 통보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검으로 그 자료가 왔는데 이번에 서울 북부지검에 이제 그 자료가 와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2020년에 이제 TV조선의 경우에 과락을 했지 않습니까? 뭐 공적 책임, 공정성 이거에 불과 0.8점 모자라 가지고 이제 과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방통위가 문재인 정권 때죠. 그렇다고 TV조선을 뭐 재승인을 거부해가지고 방송 폐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죠? 저떡하지 하다가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 뭐 과락이 있으므로 방송을 못하게 바로 승인 거부를 해야 마땅하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앞으로 하는 행동을 2년 동안 더 봐서 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 주갔어. 이게 이제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거거든요. 조건부 재승인 해둔 겁니다. 그래 참 가까스로 다시 방송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게 뭐냐?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승인은 해주되 입에다 재갈은 물리겠다, 이런 겁니다. 언제 기회가 오면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 이것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선언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했는데, 신한울 그 원전 1호기 이게 이제 완공된 지 지금 벌써 2년쯤 안 됐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데, 한시라도 빨리 가동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안전자가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뭐 안전 오케이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아침에 깨면 어제 원전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가슴 떨리는 기분으로 텔레비전을 켜요. 참 웃지요. 저는 뭐 저 말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아무튼 회의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세 차례 실험만 가지고 PAR 수소 제거 장치 PAR을 쓸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신한울 1호기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뉴스가 조선일보 단독으로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압니다. 이암욱의 교수입니다. 근데 더 희한한 것은 이 사람은 국민의힘이 추천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인사들을 취재를 해 보니 참 희한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추천을 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원자력이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신조처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문재인 정권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생각이 180도로 바뀐 것처럼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항공기 테러에 대비가 안 돼 있다. 이제 이 사람의 이런 시비도 붙었습니다. 신한울 1호기가 북한의 테러 공격, 항공기하고 충돌할 위험에 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신한울 1호기가 항공기하고 충돌할 가능성을 따져봤더니 1000만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답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게 몇 년 됐습니까? 전 대표님 몇 년 됐습니까? 한 몇십만 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아무튼 탈북성의 모습으로라도 이제 겨우 이제 걸어 다니는 직립보행을 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미리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몇만 년입니까? 그런데 1000만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건 신경 쓸 확률이라고 하면 0.00000을 세다가 지쳐서 그만 세야 될 만큼의 확률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정치인의 측근으로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모 씨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마스크 생산업체가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상대로 벌인 로비에 개입했다. 그래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마스크 회사. 근데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우리가 이런 재질로 여기다가 뭐 이러이러한 그 유생 처리를 해서 마스크를 내겠습니다. 이걸 식약처가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식약처가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뭐 끝까지 뭐 거부도 아니고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가슴이 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 이 사업을 하는 박모 씨한테 이걸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박모 씨가 정치계에 있는 그 민주당 정치인의 측근이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여기가 식약처, 마스크 생산 업체, 여기가 식약처, 다리를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이렇게 건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9억 원을 먹었답니다. 9억 원. 그리고 이 마스크 생산 업체는 마스크를 6종을 허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9억 원이 갔는데 그러면 이제 이 돈 받은 세 번째 다리의 역할을 한 이 정치인의 측근, 민주당 정치인의 측근, 중진의 측근, 이 사람이 9억 원을 먹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빌린 돈이랍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빌린 돈이라는 거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지 않았죠? 총리를 역임하셨던 한모 씨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 아무튼 돈을 어떻게 불법 정치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들키기만 하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빌린 돈이랍니다. 그리고 뭐 그중에서 뭐 얼마를 갚았다. 지금 여기에 연루된 사람도 갚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